인생의 오후를 지나 저녁 무렵에 이르면 우리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은 옳았을까요? 남은 여정 동안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은 단순히 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후회, 미련, 욕심이 층층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하지요. 하지만 신묘한 것은 마음을 조금씩 비워낼 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흙탕물이 담긴 항아리를 고요히 두면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듯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삶의 중심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란 속에서 평화가 피어나고 불안 속에서 안정이 싹 트는 것처럼요. 오늘은 2500년 전 중원의 대지를 걸었던 한 현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돈과 마음, 욕망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재물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를 버리고 얻는 재물은 오래가지 못한다.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중심을 지키는 일은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은 달콤하게 속삭이지요. 공자가 말한 의는 단순한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이며 우리를 지탱하는 중심축이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순간의 안도감을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가슴 한편이 무겁고 누군가의 눈을 마주할 때 시선이 흔들립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보다 마음의 평화가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요. 한번 잃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재물을 얻으면서 동시에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길입니다. 부유함을 좋아하되 그것을 얻는 길이 바르지 않다면 가지지 말라. 부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공자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지요. 문제는 부 자체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때때로 초조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예를 순간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무너뜨린다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옳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단순한 소유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 성실함과 정직함이 맺은 열매이며 더 많은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재물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며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재물. 그런 재물은 무한한 빛을 발합니다. 부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가난은 뜻을 흐리게 한다. 돈과 마음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면서도 때로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부유함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부유해질수록 욕심도 커지며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안함이 끊이지 않지요. 반대로 가난은 시야를 좁힙니다. 당장의 생존이 급박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멀리 내다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요. 재물을 단순히 쌓아두어야 할 것으로 보면 불안과 욕심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삶을 움직이는 도구로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입니다. 눈앞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지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충분함을 아는 마음이지요. 이런 균형을 찾았을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의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군자는 재물을 귀히 여기되 바르게 얻는다. 군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청빈한 선비의 모습만을 떠올린다면 오해입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재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다루어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올바르게 다루는 삶은 파장을 만듭니다. 부모의 정직한 모습을 본 자녀는 그 가치를 배우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본 손주는 관대함을 익히지요. 군자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사소한 선택 속에 있지요.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배려하며 의미 있게 재물을 다루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탐하는 마음이 크면 의로운 길에서 멀어진다. 탐하는 마음은 연륜을 불문하고 인간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것만 더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이지요. 하지만 탐욕의 함정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구멍입니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만족이 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남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탐욕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옳다고 여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지요. 그런 성찰이야말로 귀한 자산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연습, 비교하지 않는 마음, 충분함을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익혀갈 때 탐욕의 그림자는 점점 옅어집니다. 의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완벽해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 본성의 진실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지요. 의를 지키고 도리를 따르며 욕심을 조절하고 재물을 바르게 다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삶의 지혜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오롯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돈과 욕망,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흐린 물이 맑아지듯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봅니다. 그것이 공자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이며 오늘 함께 나눈 지혜의 핵심입니다.